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주말 동안 잘 쉬고 다음 주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수익을 지킬 포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거고요. 결론은 시장의 큰 그림은 제가 그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좀 빠르고 정확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이런 기본기는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매도가 힘들거나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태로 종목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시면은 일단은 분산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변동성이 크고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실적 시즌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내용을 아시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주식 포트를 매도를 하고 현금으로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현금을 보면 가만히 못 놔두는 그런 우리의 그 습성 때문에 일단 현금화를 하는 거는 힘들다고 봤을 때 포트를 나눠서 가지고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지난주 4월 초에 들어가면서 모든 나라 국가들이 다 올랐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은 한 단계 레벨업이 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한 단계 레벨업에서 아주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이 상관관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이 간다, 방향성은 이렇게 봤을 때는 아주 좋은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금요일 시장 간밤에 또 금요일 날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0.52% 상승하면서 거의 2,900에 가까워진 모습, 그래서 마지막까지 올라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G2는 건강하게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4월 이후에도 흐름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유럽도 뭐 아무리 뭐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유로존 자체가 돈을 풀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보다 더 크게 상승하고 있는 아주 좋은, 거의 뭐 10일 연속 상승입니다. 그래서 우려와는 다르게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과 유럽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자, 우리나라가 사실 문제입니다. 2200에서 등락을 거듭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 강력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방향성은 또 지속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예측을 했었고요. 코스닥에 있어서는 제약 바이오 업종으로 매도를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몇몇 종목이 큰 상승을 보이면서 사실은 좀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방은 막아냈는데, 하방은 이제 미중 무역 모멘텀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더 빠지진 않았습니다. 다 좋고, 한국만 안 좋다고 한 이유는 어쨌든 몇몇 종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증시는 올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 계좌의 수익은 목금해서는 크게 상승할 수 없었던 그런 장세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실은 정리하고 지켜봐야 되는데, 요 이유 때문에 돌파 모멘텀이 부족해 보인다. 이 이유는 이제 정리했던 부분이 실적 시즌이고 재료가 소멸되어 가는 부분, 남북 경협 이슈가 10일 정도까지 이제 뭐 어떻게 결론이 나오겠죠. 다음 주에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4월에 우리 뭐 들어가면서 아주 잘 제대로 요약을 한 것 같은데, 자, 이제 문제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상승하며 출발한 4월 주식시장 아주 좋은 내용이었고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글로벌 시장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로 글로벌 주식시장은 상승하고 있다. 이 G2가 큰 흐름을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이 올라오면서 결과적으로 선진국까지 올라오는,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자,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 실적 쇼크를 예고를 했습니다. 10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일단 쇼크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악재 속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협상 호재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국 증시를 2200까지 그동안 왕따였던 한국 증시를 이끌 정도로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거의 이제 마감이 됐죠. 이 내용이 더 이상 호재로 나오려면 뭐 파격적으로 나와야 될 텐데, 일단 관세 없애는 거, 그다음에 정상회담 얘기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나올 만한 호재들은 다 나왔다. 2200까지 뭐 단기간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유지되기는 힘든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자체의 펀더멘털은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하면서 불안 심리를 다소 완화시켜주긴 했어요. 근데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심리지표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실물 지표는 이제 시작인 거죠. 실적이 잘 나올 건지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앞에 이 G2는 앞에 또 다음 장에 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데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업종은 많지 않아요. 디스플레이, 호텔, 레저, 미디어, 교육 이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지 업종들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까지 전반적으로 다 하향할 예정입니다. 유틸리티 특히 크고요. 증권 에너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도 계속 가는 이유도 뭐 이노텍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하는 회사 말고는 호텔 레저 하는 회사 말고는 사실 크게 실적 있어서는 기대할 부분이 별로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미중 협상 재료가 마지막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현금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저도 목금에 좀 꼬이면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사실상 놓쳤어요. 시장의 모멘텀을 이끌던 것은 결국에 외국인 달러와의 급격한 하락이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지금 최상단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데 원래는 달러가 내려가면서 주식이 올라와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사실은 달러가 빠지면서 외국인이 팔게 되면 또 같이 기관은 사실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그래서 동반 하락할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국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상존하고 있고요. 미중 무역 갈등이 단기간에 해결된다면 오히려 지수 상승을 단기간에 이끌어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모멘텀이 끝이 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보시면 전반적으로 안 오른 나라가 없습니다. 아르헨티나, 호주,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한국도 거의 증시로 퍼센트레이즈로 봤을 때는 3% 이상 올랐습니다. 지수가 3% 오른다는 건 엄청 많이 오른 거죠. 사실 우리나라로 따져도 거의 60, 70포인트가 오른 거기 때문에 자, 대용들이 다 전반적으로 좋았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다 3%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앞에 보셨다시피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실제로 제조업 실물 지표가 방향의 가이드 역할을 했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중국이 최근에 급격한 상승을 이루어내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제조업 PMI가 일단 50을 계속해서 요 밑으로 빠져 있다가 50을 상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실물 경기가 뒷받침된다. 이런 내용이죠. 이 PMI라는 내용은 아마 다 아실 텐데 50 이상이면은 경기의 확장, 50 미만일 경우에는 경기의 수축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뭐 제조업 지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신규 주문, 제조업에 있어서 생산, 재고, 뭐 고용 여러 가지 그 공식들을 다 대입한 지표이기 때문에 중국, 미국 뭐 다 중요한 지표로 이렇게 꼽혀집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계속해서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유지하는 이유도 이 제조업 지표가 계속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경기 우려의 유럽은 조금 달랐어요. 유럽은 유로존 보시면은 18년 7월 이후에 뭐 18년 후반 들어서 계속해서 유로존 경기 우려가 나오는 그 이유도 사실 제조업 PMI가 좋지 않았거든요. 독일은 더 안 좋았고요. 최근에 독일도 이슈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돈을 그만 풀고 시중의 자금을 이제 회수를 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거죠. 그래서 돈을 더 풀겠다 했기 때문에 일단 지수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어쨌든 불안한 모습은 맞습니다. 중국과 미국과는 다른 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성적을 확인할 시기인데 코스피는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18년 증시의 호황기와는 다른, 완연하게 다른 그런 내용인 거죠.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약간은 반등할 예정이지만 어쨌든 바닥을 찍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업이익 전망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아주 낮아졌죠. 그래서 바닥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갔던 이유는 사실은 G2가 이끌었던 그런 지정학적 그 호재가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컸고 앞으로는 한국은 좀 더 개별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지금은 더 그렇다. 그래서 사실상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현금화를 잘 했었으면 요때 또 어차피 하락을 하겠죠.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까보면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바닥에서 주워 담는 역할이 가장 컸는데 전만 해도 좀 꼬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이론적으로라도 잘 알고 계셨던 분, 혹시나 또 현금화를 잘 하셨던 분들은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정리를 하면 또 G2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G2 때문에 좋았던 2200을 가는 거는 G2 때문이었다. 우리나라가 잘 돼서 그런 게 아니었다. 물론 따로 놀 때는 있었지만 그래도 G2 때문에 좋았던 부분, 그래서 리스크가 상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업종에 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증권은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또 수수료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됐고, 증권사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부분이 IB의 역할이 좀 컸었고, 부동산 펀드를 하면서 수익이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수수료 무료 쓰는 분들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수수료 수익, 위탁 수수료에 대한 그런 영업이익에 반영하는 그런 비중은 작아졌지만, 또 나름대로 다른 업종의 돌파구를 찾으면서 어쨌든 증권업은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업종을 한 번에 또 상승하는 또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왔을 때는 증권업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레벨업, 한 단계 레벨업. 삼성증권이 추천 이후에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오르기 전에는 또 엄청 빠졌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V자 반등을 하면서 삼성증권 가지고 계신 또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주 저에 대한 또 호감도가 많이 올라갔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업종을 잘 담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반도체를 제외하고 또 은행도 많이 올라왔죠. 그 다음에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자동차, 철강, 기계장비, 에너지화학, 운송, 건설, 경기 소비재 마찬가지. 요 내용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국이 깔려 있거든요. 요 업종들은 중국이 깔려 있습니다. 4월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중국발 어떤 그런 역할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요 내용을 잘 보시고 뒤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도체의 삼성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여기 제외하고 대부분 중국과 수출 업종에 외국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구나라는 부분이 포인트인 겁니다.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중국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 외에는 사실상 IT 쪽,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쪽은 방송통신 사실 큰 관련이 없었거든요. 보험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쪽을 제외하고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 업종 중에서도 많이 포트폴리오를 나누어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코스피는 일단 2200을 올라서면서 200선 위에서 놀고 있긴 합니다. 단기간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게 방향의 전환을 완전하게 의미하는 건 아니다. 경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매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선물지수로 봐서도 거의 고점 부근에 와 있어요. 그 기회가 크게 많지는 않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선물지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선물지수는 현물과 비슷하게 가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선물지수의 고점은 곧 현물의 고점을 의미할 수도 있다. 뚫고 올라가기가 사실상 힘들어 보이죠. G2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상의 이슈가 나오기는 힘듭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도지를 2번이나 그렸습니다. 고점에서. 달러가 마찬가지로 고점에 있어요. 고점에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안한 상승, 오히려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업종별로 봐서도 확 눈에 띄어요. 이제 뭐를 집중해야 되는지. 의약품 쪽은 일단은 제외입니다. 다음 주는 의약품 쪽은 일단 제외입니다. 셀트리온은 저도 보유하고 있지만 좀 불안한 상승입니다. 19만원, 18만원대에서 또 많은 또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업종들은 증권, 운송장비, 철강, 그다음에 운수창고, 기계건설업까지 눈에 띄어요. 요 포인트는 아주 중요한 해답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여기에 주목을 할 예정이고요. 은행이나 섬유, 의복, 지난주에 좀 상승세를 기록을 했지만 일단은 제외합니다. 다음 주에는 요 쪽으로 많이 봐야 될 것 같다. 증권, 건설, 기계 대부분 또 보면 약간 재료, 소재 이쪽으로 관련된 부분일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에서도 정답에 나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포트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좀 내용을 바꿨지만 포스코와 그다음에 고려아연, 만도, GS건설
이 내용들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포트에 담을 예정이고요.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전통적인 강호, 많이 올랐었죠. 사실은 수익을 많이 냈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걸 못 사셨던 분들은 다음 주 포트에는 요런 종목들이, 체크되어 있는 종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종목을 봤더니 내용도 괜찮아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내용이 좋죠. 4월 이후에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는 국면입니다. 이런 거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올 때는 요 고점을 뚫고 올라오는 거에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을 보시면. 내용이 워낙 좋고 요 바닥에서 다지면서 올라오는 4월에 올라오는 흐름을 보시면 열연, 냉연, 스테인리스, 철강제를 단일 사업장 규모로 세계 최대 규모의 포항과 가연 대철소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워낙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요. 포스코 기업 집단에 속해 있으며 소속된 회사가 40개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좋아하시는 포스코 캠텍, 포스코 램텍 있고요. 철강 본원 경쟁력의 강화, 그다음에 비철강 수익성의 향상, 미래 성장 신사업 성과 창출 및 그룹 스마트화 등의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사업 보고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알게 모르게 영업이익도 많이 증가했어요. 당기순이익도 많이 증가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이 괜찮고 포스코 대우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 큰 폭 증가하면서 그룹 자체의 포트폴리오도 괜찮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레포트를 좀 정리를 해보면 중국 철강 수요의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하다.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죠. 4월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온 거, 그리고 인민대회 이후에도 확실하게 수급이 몰려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 내용 좋아요. 4월에 인상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가격 인상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300톤 인상 단행.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요보다는 일단 단기의 수요의 구조적인 향상보다는 단기적인 흐름이 아주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 내용은 포스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식적인 내용인데,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소비국이고 건설업 호황시 특히 철강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세계 수요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중국이 주택 건설과 고정 설비 자산을 증대한다고 이번에 인민대회에서 말을 했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에 대한 방법으로 표현을 했었고, 이렇게 된다면 철강에 기본적으로 호조세가 이어지면 시멘트, 석재, 전력, 화학 전방위적인 산업으로 수요가 확대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장 역할을 하면 나머지 부분들도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이외에도 LG화학도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주목을 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4월 이후의 흐름도 아주 좋은 내용이고요. 보면 많이 오르지가 않았어요. 증시 상승 폭에 비해서 사실은 2019년 1월에 많이 상승했었잖아요. 우리나라 지수도 마찬가지고 거의 7%, 8% 평균적인 수익률 정도로 상승했을 뿐이고,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조금 더 하락하면 좋겠지만 요거는 타이밍상은 지켜보시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담으시거나 60일선을 가이드로 삼을 수도 있겠고요. 초록색에 그 내용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중국 실질 소비 회복에 기대하는 대형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ABS 플라스틱입니다. 자동차 플라스틱, 기본적으로 산업용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ABS 화학 제품 내 중국 수요 점유율이 가장 높다. 그래서 중국 소비 회복이 될 경우에 가장 큰 수혜를 예상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영업이익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사실은 크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충당금 설정 등 배터리 관련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됐었고, 화학 제품 스프레드가 부진했었다. 조금밖에 못 남겨 먹은 거죠. 그렇지만 2분기 이후에 중국 소비 회복이 가능하다면 화학 제품 스프레드 개선에 따른 이익 추가 성장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8년보다 19년에 성장을 이런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레포트가 사실은 크게 영향력을 끼치기는 힘들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얼추 맞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내용이 나쁘진 않다. 재무제표상으로도 나쁘진 않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 일단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수 혼자 단독으로 움직이기는 힘든 다음 주 시장, 그리고 4월달 시장, 2분기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목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GS건설도 우리 예전에 관심 종목으로 있었지만 사실상 그 이후에 큰 폭의 하락 이후에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포트에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만 GS건설도 내용이 괜찮아요. 우리나라 경기에만 우리나라 건설 경기에만 또 포커스를 맞춘다면 사실 크게 재미없는 국면이잖아요. 부동산 경기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군 건설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 포커스에 맞춰져서 큰 또 영향을 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거의 바닥 국면에 있는 또 그런 지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차트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내용을 봤더니 외국에 더 큰 또 비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터키의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또 호주 프로젝트 입찰을 진행 중에 있다.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분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더 그런 내용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지분 참여를 해서 수주를 따낸 내용도 있었고요. 앞으로 크게 반영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위례 신사선에 관련된 내용도 4월에 이제 공고 날 예정인데 우선 협상자 대상 선정의 하반기 요 앞두고 또 그런 호재들이 반영이 안 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주가가 워낙 바닥이에요, 사실. 그래서 좀 이럴 때 좀 쌀 때 잘 담아두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바닥 국면에 있는 종목들은 잡아두면 사실 큰 폭으로 하락하기는 힘들어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중국 때문에 보게 됐지만 이런 포트들을 제가 그동안 좀 놓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듭니다. 고려아연도 마찬가지고요. 좀 많이 올라와서 좀 그렇긴 한데 연반적으로 뭐 그 마진 재련할 때 그 마진의 폭이 많이 개선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루었고 너무 내용이 어려워서 사실 정리하진 않았습니다. 고려아연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봐요. 근데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그렇지만 관심 종목에 두고 포트를 좀 다변화하는 데는 아주 좋은 또 이번 방송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일단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 두 번에 삐끗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조심조심 투자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